네, 자,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매우 급하신 상황이고요. 정답을 확인하고 문제를 맞췄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주제들 자체가 빈출되는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 결코 긴 시간도 아니지만 결코 또 짧다고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요. 최대한 보완하실 수 있도록. 자, 먼저 제2회 28번 문제입니다. 고소는 최근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기억. 자, 고소인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범죄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긴 한데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이것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 고소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적시하여야 된다. 자, 이럴 거면 수사가 필요 없죠. 네, 바로 피해자 본인이 수사를 이미 다 해라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문이고요. 그다음 니은.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취소 제한 시간이다. 요것만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기억하신다면 밑에 있는 설명들이 다 옳은 설명인 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니은 맞는 설문. 자,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친고죄만 고소의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친고죄만. 비친고죄는 고소의 기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바로 친고죄에서의 고소 기한인데 그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플러스 추가로,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는 설문. 자,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해소된 시점부터 역시 6개월이다. 그리고 고소 능력이 뒤늦게 생겼다고 하면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6개월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 맞는 설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체율했던 사례, 그 사례는 계속해서 돌려막기처럼 여러 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 고소의 능력처럼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라든지 그걸 철회하는 의사 능력은, 자, 본인이 소송행위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형법상 소송행위 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는 다르다. 그래서 특히 고소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관계,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어도 고소 능력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법상 소송행위 능력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동의 또는 본인의 의사 철회가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미음은 맞는 설문이 되겠고요. 자, 친고죄에서 이른바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는 추세예요. 그렇긴 하더라도 최근 문제가 사례형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해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문화돼 있고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명문은 없지만 범죄는 못 쪼개잖아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분 관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로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지금 진족상돌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해서 신분 관계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진 않는다. 이런 세밀한 내용. 아울러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나 전속 고발 사건에까지 준용되진 않아요. 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미음 설문에 직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알아두시라 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전부 기억과 리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3개. 3번입니다. 그 다음 29번에 자,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수사준칙 입법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히 수사의 종결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하시고요. 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의 경합 시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 가능 맞고요. 당연히 송치 요구를 받은 사경은 보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경이 안 보내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먼저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죠. 네, 이건 법조문 그대로고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범죄를 수사하여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 없이 관련 서류와 사건을 송치 송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때에는
관련 서류 증거물 등을 역시 송부하여야 됩니다. 근데 바로 후자의 경우, 즉 사건 송치가 아닌 경우, 불송치의 경우에 바로 그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도 재수사와 보완수사 역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2번은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이게 최근 승진시험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우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다른데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그 승진시험에도 이게 나오는 바람에 옛날에는 또 빈출이 됐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일반사법경찰관리와는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은 아직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형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과 같은 설문이 조금 까다로워요. 뭐냐면 자, 아까 1번 설문과도 연결이 되고 2번 설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2번에 직결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를 해요. 그때 바로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 통지,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항, 제2항에서 이때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이번에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고발인은 제외한다 하고 아예 괄호를 쳐놓고서 그 안에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이의제기권이 남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후단이 잘못됐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기 고발인은 제외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조문 변경이에요.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설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일반적인 불송치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그런데 수사 중지의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 이것도 또 조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29번의 답은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30번에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는 것들 기억. 자,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는 즉시 석방 당연하죠. 근데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얼마든지 체포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영장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니은.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발부받지 못해서 석방한 경우 바로 기억과 연결되는데 30일 이내에 바로 법원의 통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많이 나왔던 사례일 겁니다. 뭐냐면 이 사후 통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앞에 적법한 수사까지 소급해서 위법해지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 긴급 체포도 적법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적법했다면 지금 이거 석방 이후의 통지는 사후 절차예요. 사후 절차의 위법이 그 앞에 적법한 수사에까지 소급돼서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냐?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거기 네,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이거는 지난 2차 때에도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뭐 2차 때 설문이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데 바로 뭐냐면요. 자, 구속이나 체포는 대인적 강제 처분입니다. 구속이나 체포는 객관적 혐의, 무죄 추정을 깰 만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혐의, 이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와 압수수색 검증에는 수사의 개시와 같은 주관적 혐의로도 충분하지만 구속 체포는 다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래야 돼요. 거기 정황이 있고 요거는 주관적 혐의 정도인데 요걸로 안 됩니다. 니은은 디귿은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황이 있고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고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자, 바로 현행범인, 요건 현행범인이 아니네요. 자, 지금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하나요 영장을 발부받아. 자, 영장 체포에 있어서 경미범죄의 특칙. 여러분, 영장 체포의 경미범죄 특칙과 현행범인 체포의 경미범죄 특칙을 구별하시는 거 중요한 주제죠. 긴급 체포는 애초부터 경미범죄는 체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빼내놔야 되고요. 자,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는 지금 여기처럼 주거 부정과 더불어서
출석 요구 불응까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을 틀렸고요. 왜냐하면 출석 요구 불응은 얘기 없이 주거 부정인 경우에 하나여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근데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의 경미범죄의 특징은 주거 불명 한 가지입니다. 네, 그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 설명 맞는 것인데 이거 자 적부심사 결정에서 석방된 자 이거 재체포 재구속 사유 별도로 여러분들 시험 직전 자료에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제들 중에 시험 직전 자료에서 벗어난 건 사실 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씩 대입시켜 보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공소제기 안 하고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이외에는 재구속 못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 영장에 의해서만 재체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적부심하에서 석방 결정에 따라 했을 경우에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는 안 되고 무조건 실제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와 또 구별되는 거 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의해서 석방된 자의 재체포 요건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때는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망 증거인멸을 했을 때뿐 아니라 우려도 해당이 되고요. 아울러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까지 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시에 재체포 재구속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구속 사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렇죠. 맞는 거 고르는 거 미음 한 가지니까요. 그 다음 31번에 자,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압수수색도 그동안 계속해서 빈출돼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사경이 영장에 의해 체포하는 경우 자, 바로 여러분들 216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관계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216조 제1항 제1호는요. 모든 영장에 의한 내지는 모든 체포와 모든 구속 시에 피의자를 수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이 안에 있는지 하는 그 피의자 수색을 할 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 이 항은 바로 그때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로 2호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제1번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룬 거니까요. 다 맞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 2번에 자, 압수물의 환부 가한부는 잘 출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압수 가한부는 가끔 다뤄집니다. 바로 2번이 그건데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계속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나 가한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할 수 있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선별 압수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 내지는 반환을 해야 되고요. 이건 사후영장으로도 치유 안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겉표지만 보여주고서 내용을 안 보여줬다. 이거는 위법한 압수 처분이 된다. 자, 그거는 변호인이 사후에 참여하면서 뭐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당연히 여러 차례 나오는 설문입니다. 4번 설문도 자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1번 잠깐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답으로 됐어야 됩니다. 그 다음 32번에 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최근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최근의 증거가 대부분 요거니까요. 자, 기억 전자정보의 출력을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목록을 교부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압수수색의 현장이 어디냐. 자, 원래 소재지냐 아니면 그걸 전체 하드카핑을 해서 선별하는 사무실이냐. 자, 하드카핑에서 선별이 뒤늦게 이어진다면 바로 선별 작업이 실제 압수수색 장소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 선별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목록 교부 당연히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서 이거 금방 설명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원래는 거기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이걸 복제해서 사무실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다. 자, 니은 아까 설명으로 맞는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이것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례요. 자, 이것도 역시 그 압수수색
특히 전자증거에 있어서의 증거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겁니다. 네, 이건 뭐 별도의 설명은 너무 자주 다룬 거라 다들 아실 거고요. 맞는 설문, 그다음 리을에 자,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는 의사표시를 명시했거나 또는 과정의 성질과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 이거 말을 좀 어렵게 깠습니다. 이거 세밀히 잘 읽어보셔야 될 설문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라면 위스증.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정도까지는 아닌 경미한 위반 정도고, 오히려 이걸 증거로 배척하는 것이 불합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져 라는 이른바 이익형량을 가지고 나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판례의 취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실질적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위스증이다. 여기가 틀렸죠. 리을은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미음은 자, 최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최근 판례에서는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최판은 아니고요. 이미 좀 됐습니다. 임의 제출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임의 제출이 아니라 영장에 의해서 원격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영장에 원격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만 적법하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거는 바로 그 최판이 나오기 전이긴 한데 맥락은 같아요. 거기 임의로 제공한 경우다. 임의 제출은 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리을만 틀리고 나머지 옳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32번. 자, 수사의 종결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자, 거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 제가 아까 수사 중지의 경우에는 관서의장이 아니라 상급 관서의장에게 이의제기 이미 설명이 됐어요. 나머지 불송치 결정은 소속 관서의장에게 이의제기입니다. 자, 1번은 소속 관서가 아니라 상급 관서의장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설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4번과 같은 경우 수사 준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다룬 설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4번을 틀렸다고 할 만한 여지는 없잖아요. 이런 건 서비스 보기로도 실전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33번에 자, 이건 이번에 옳은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통신제한 조치는 나왔다 하면 난도가 높습니다. 자, 통신제한 조치는요, 사건별이 아니라 처분 당사자별입니다. 그러니까 피처분자별로. 그래서 여기는 피의 사건별이나 내사 사건별, 피내사 사건별이 아니라 각 피의자별 내지는 각 피내사자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통신제한 조치는 기본 2개월, 최장 1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강력 특정 범죄는 3년. 근데 그건 예외적으로 3년까지 허용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기본은 1년이 한계선, 그리고 기본은 2개월이다. 자, 2번은 3개월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자,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하는 것. 자, 요거 매우 복잡한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집행 종료일로부터 검사는 14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검사가 한 게 아니라 사경이라면 사경은 검사한테 14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 그리고 그때 사경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승인 신청. 그러니까 검사가 지가 한 거면 14일, 사경으로부터 받은 거면 7일.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무조건 통신제한 조치를 한 입장에서 맨 처음 이것 좀 허락해달라라고 승인을 요청할 때는 무조건 14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4번에 자, 신분 위장과 신분 비공개. 자, 신분 비공개보다 위장이 더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공개는 같은 경찰의 짱에게 승인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신분 위장의 경우에는 좀 더 나쁜 것이니까 법원의 허가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서로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자, 강간죄에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자, 이렇게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로도 유죄 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접 증거들 사이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야 될 것과 연결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그거 기억은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다뤄봤던 거예요. 맞는 설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이거 우리가 사례 문제, 예전에는 결론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관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고 본 수업 때 그리고 기출문제 때에도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때에도 여러 번 다뤘던 겁니다. 뭐냐면 자, 이거 과정에서 조작이 개입될 수 없음을 믿을 만한 조치가 취해졌느냐, 그런 조치를 다 취했을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하겠다 했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대목은 없어요, 그거. 자, 니은 맞는 설문. 그 다음 디귿에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면 직접 증거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구성 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말 나왔다고 해도 결국 이게 유죄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직접 증거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죄 입증의 간접 증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유죄, 무죄를 판가름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모두 다 엄증에 의해야만 됩니다. 엄증이 뭐예요? 증거 능력 있고 철저한 증거 조사 취하는 것. 그러니까 자, 지금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 없는 애로도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얘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유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 결국 유무죄를 따지는 건 엄증이어야 되는데 증거 능력 없는 애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거기 보강 증거 못 씁니다. 이거로도. 자,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에 요거는 결국 막 여러분들 뭐 수탁자, 횡령 이게 나온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차피 형사법 묶여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실 것 없이요. 구성요건과 관련된 범죄 성립과 관련된 거면 당연히 엄증입니다. 맞는 설문. 그 다음 미은.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어쨌든 구성요건 요소니까 엄증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이든 객관적 구성요건이든 구성요건 범죄 성립과 연결되는 건 엄증. 다만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엔 자주 안 나오는 것이긴 한데 뭐냐면 자백보강법칙. 기억들 나시죠? 자, 주관적 구성 요건과 관련돼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와 관련돼서 또 여기 목적과 관련돼서 본인이 자백만으로도 유죄 입증 가능해요. 객관적 구성 요건은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만 주관적 구성 요건은 보강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 요거 어쨌든 주관적 구성 요건이든 객관적 구성 요건이든 범죄 성립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증입니다. 이건 무조건. 자,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만 주관적 구성 요건은 플러스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행위자인 피고인이 소명을 한 뒤에 검사가 그걸 탄핵하는 방법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했던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틀렸고 나머지 맞으니까 답은 4개.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자,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증거보존제도고요. 증거보존제도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고 증거보존의 서류는 법원이 보관하기 때문에 열람 등사가 인정이 된다는 것까지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등사 방금 전 설명드린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비진술 증거인 압수물, 요거는 진술 증거와는 달리 위법이라 하더라도 성질이나 형상의 변경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컨대 거기 그 비진술 증거인 물건이란 건 안 변하잖냐. 그러니까 진술 증거라는 건 이제 사람이 말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다 하는 건데 자, 이거 쉽게 말해서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비진술 증거에는 적용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요. 진술 증거든 비진술 증거든 다 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대놓고 틀렸습니다. 4번 많이 보셨죠? 자, 요거 바로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자, 원래는 적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판결에서도 그랬어요. 적법한 영장으로 볼 수 없긴 한데 이게 바로 이익형량, 아까 우리가 다룬 것과 연결됩니다. 경미한 위법이라 이거죠. 더구나 이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매우 엄격하게 그걸 따져 묻지만 법원이 실질적인 본질을 침해하지 않은 경미한 실수 정도를 한 것, 이거 증거 능력 인정을 해줬습니다. 4번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될 판례. 그 다음 36번입니다. 자,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 자, 이거요 독수 독과의 원칙에 예외가 됐던 것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의정부에서의 사례. 먼저 컵에서 지문을 채취했어요. 그 다음 컵을 압수했는데 그 뒤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컵에서 뒤늦게 지문을 채취했다 하면은 독수독과가 되지만요, 얘는 지문을 먼저 채취했어요. 그래서 이건 독수독과의 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는 설문. 그 다음 공모, 이거 자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성립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엄증이다. 범죄 성립과 직결되면 엄증, 니은 맞는 설문입니다. 자, 그 다음 긴급 체포 시에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발부받지 않았다면 즉시 반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자, 요게 뭐 때문에 틀리냐면요, 여러분들 위수증은 동의의 대상조차 안 되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는 동의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식 위드마크 공식이요. 자, 이건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엄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자유로운 증명 틀렸죠. 범죄 성립과 직결되는 음주운전은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 방식이 절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디귿 리을 틀렸네요. 그러면 두 개만 맞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37번. 자, 수사기 제 1번입니다. 37번에 1심 법정에서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른 경우. 자, 결국 요거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 자백은 법관이 어떤 자백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이에요. 요건 조금 말장난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자유심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 뭘 믿든지 법관의 자유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배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 뜻인 건데, 자,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관이 무조건 믿고 따르야 되는 건데 왜 네가 함부로 배척했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구별하시면서 1번, 자, 자백은 어떤 자백을 믿을지 법관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심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312조 제3항. 자, 이거는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의자 신문조서 요거는 정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거 강조하시면서 읽으시면 뭐 당연히 우리가 자주 본 설문입니다. 맞는 것. 그 다음 3번에 자, 전문 증거가 311부터 316의 요건을 갖춘다는 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이려면 그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죄를 증명할 증거, 다시 말하면 혐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 그럼 반대로 탄핵 증거로 쓰일 때는 그 증거 능력 없어도 탄핵 증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아울러 당사자가 동의하면 역시 유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 증거라도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10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전문 법칙 적용 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자, 거기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자주 봤던 건데도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때 증언을 거부하는 자가요, 정당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든 정당한 진술 거부권 행사가 아니든 둘 다 묶어가지고요, 314조 적용, 바로 진불 상황 필요성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원래 와서 얘기해 줘야 될 애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증거로 쓸 거야가 314조잖아요. 근데 이건 정당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든 그게 아니든 지가 안 나가거나 지가 입을 꾹 다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바로 진술을 못하는 상황, 출석을 못하는 상황, 요거로 봐서 증거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못 쓴다는 거예요, 결국. 자, 둘 다 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우리가 자주 봤던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에요. 자, CCTV 영상. 자, 중요한 건 여기 이 설문도 많이 본 거지만 이거 어차피 복제한 거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돼야 증거, 당연한 건데 플러스 더 나아가서 자, 범행 현장이 녹화된 것이라면 이거는 직접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죠. 물론 그 안에서 누가 뭐라고 떠든 얘기는 다시 전문 법칙 그리고 313조의 적용으로 넘어가게 되지만요. 자, 어쨌든 기억 맞는 설문. 그 다음 니은.
자, 거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컴퓨터를 하드카핑으로 복제했고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 우연히 파일 발견하면 적법하려면 무조건 스톱, 그 다음 별도의 영장 발부, 그 뒤에 확보, 이래야만 적법하지. 먼저 확보한 이후에는, 자, 이거 위수증이기 때문에 동의 대상도 안 되고요, 사후 영장 받아봤자 치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영상은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결론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바로 312조 제6항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적성이다. 적성 디귿 그대로 맞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자,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이것도 많이 본 거잖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바로 유죄 입증,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때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무관한 탄핵 증거일 때에는 증거 능력 없어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너 이거 유죄 입증이 아니라 단순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증거 능력 인정할게라고 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의 진실성.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다루는 문장이죠. 자, 전문 증거의 그 원진술자의 증언의 진위, 사실인지의 여부가 요증 사실일 경우에는 전문 증거지만 존부 자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요증 사실이면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 쓰겠다고 해놓고 결국엔 사실,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됐다면 그때는 요증 사실이 사실 여부다라고 한다면 전문 증거가 되는데 마지막에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그 다음 미음. 이것도 자주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죠. 왜 최근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거니까요. 자, 협박 문자 자체는 직접 증거이지 전문 증거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동생에게 요것을 보낸 문자입니다. 자, 요 경우는 바로 사인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음도 맞습니다. 지금 요 미음 판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로 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제시해서 출제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대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리을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9번에 가장 잘못된 것이요. 자,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 자, 요거는 결국 입증 책임 있는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볼 수가 없다. 자,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말은 꼬았지만요. 원래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 없는 애로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경우에는 결국엔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한 거잖냐. 자,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게 뭐예요? 유죄를 입증하는 거. 그러려고 한다면 탄핵 증거가 아니라 엄증, 증거 능력 있는 애로만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증거 능력 있는 애로만 해야 된다. 요 맥락이 되겠고, 참고로 이 판례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거기 구속인 접견부, 요거는 315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네,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자, 명백한 오기인 경우, 이거 조금 어려운 설문입니다. 오기가 명백하다면, 즉 잘못 적힌 게 명백하다면 바른 내용으로 배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바른 내용으로 배타적 증명력을 가져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내용으로 배타적 증명력을 가져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하면은 오기가 분명하다면 이 자체는 그냥 쓰레기화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걔는 배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명백한 오기가 분명하다면 바른 내용으로 배타적 증명력을 가진다. 근데 절대적으로 부정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부정된다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든 312조 제4항이 5항이 적용되죠. 312조 제5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규정들을 준용하겠다. 그래서 피고인이 썼다면 정내, 피고인 아닌 참고인이 썼다면 적실반특이에요. 결국 적실반특으로 여러분들 문제만 해결하시면 돼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사인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 검증조서, 거기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 녹음한 것이라고 증명되고, 그러니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라면 313조가 적용이 되겠죠. 313조가 적용. 그래서 결국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형법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한번 사례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보시면 자, 낮에 사촌형 집에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사는 사촌형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 문제 보세요. 사촌형 A의 집에 같이 살면 이렇게 표현 안 했겠죠. 자, 사촌형 A의 집 서로 따로 사는 사촌형입니다. 근데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훔쳤다. 그럼 요거 침입은 낮에 했는데 절도는 밤에 했네. 즉 야주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주절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자, 면허증을 훔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 떠가지고 사용한 사례. 이거 형법에서 많이 보신 사례일 거예요. 자, 이후 친구 을에게 요걸 맡겼고요. 을이 작물업자인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굳이 칠판엔 적진 않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친구는 절도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에요. 자, 갑은요 혼자 절도를 했고 이거 처분을 친구 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을은 작물 알선죄가 되는 것이고 갑은 절도와 관련된 범죄가 되는 것. 그러면 작물 부분은 갑과 을이 공범일 것이냐. 자, 여러분 이것도 법리 하나가 또 공부돼야 되죠. 뭐냐면 절도로 획득한 절취물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사안을 종합해 보시면요, 갑과 을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아닌 겁니다. 당시 판례도 그걸 명백히 선언을 했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작물업자인 병에게 팔기로 했고 이동하던 중에 불심 검문에서 자동차 면허증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체포돼서 공동 기소가 됐는데, 자, 그러니까 법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억. 자, 절취행위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된다. 자, 여러분들 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없이 야간 주거침입 절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밤에 하면 야주절. 이 취지가 바로 뭐냐? 법원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거 다수의 견해도 당연하고요. 야간 주거침입이 위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를 세게 처벌하는 거야가 우리 법원의 태도예요. 근데 지금 사안에서 갑이 사촌형네 집 A에 침입한 건 야간이 아니라 언제죠? 주간에 침입했어요. 훔친 건 밤에 했죠. 그러면 야주절을 굳이 세게 처벌하는 이유가 밤에 남의 집 침입하는 게 위법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에 맞게 침입은 낮에 했잖아. 이걸 가지고 야주절로 볼 수는 없어가 우리 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야주절 성립 안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그 형이 면제되는 대상, 이건 바로 형소법보다는 형법 규정에 원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A는 같이 사는 사촌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자, 바로 동거 친족이었다면, 같이 사는 형 A 걸 훔쳤다면 형 면제 대상 맞아요. 근데 지금 A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이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경찰 네가 면허증 검사, 면허증 단속을 하는 건 그 면허증을 통해서 네가 직무에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 갑이 제시한 건 면허증을 제시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경찰은요, 야, 이거는 안 돼, 면허증을 제시해 라고 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원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파일을 제시한 걸로 지금 경찰관의 그 공무집행과 관련돼서 어떤 위법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요, 허위로 조작이 된 그러한 신분증을 제시했다 한다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인정이 돼서 범죄가 성립될 것이지만, 경찰관은요, 지금 사례처럼 위조된 신분증도 아니고 그냥 사진 파일이에요. 이걸 믿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경찰이 그걸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은 아니야 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야, 경찰 네가 원래 잘못했네. 네가 만약에 정당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때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를 했다면 그땐 범죄가 되지만 너는 그러지도 않았네. 너의 직무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어. 얘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이 안 된다고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어요. 그 다음 리을에, 자, 피신조서. 자, 을에 대한 피신조서, 요거 리을이 아마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무조건 정례잖아요. 그죠? 정례. 근데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판례에서는 적실반특으로 봤습니다. 바로 312조 제4항의 적용 때문에. 그래서 적실반특인데 지금 갑과 을은 공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을은 절도와 관련돼서 공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을은 작물알선죄인데, 자, 갑은 작물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죠. 왜냐하면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공범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리을은 꼭 적실반특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꼭 적실반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 인정, 이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갑과 을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린 설문으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리을. 그 다음 미음. 자, 작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당연히 을은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기수가 아니었어도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까지 이 설문에 같이 녹아 있어요. 그 다음 갑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을처럼 둘은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 자, A의 고소가 없는 상태 하에서 갑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갑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만 한다. 자, 바로 그 절도와 관련돼서 이른바 친족상돌의 부분이 되겠죠. 친족상돌의 부분. 그리고 A의 유효한 고소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런데 여기 주거 침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건 저도 나중에 가서야 발견을 한 건데요, 논란이 없으려면 절도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하시면 논란이 없어요. 절도와 관련된 부분.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고소 유무,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는 자증이다. 일단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맞아요. 고소 유무는 자증, 일단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면 공소기각 판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읍은 틀린 설문으로 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을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거침입죄 부분은 이거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개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요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는 이 정도로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